자, 이번 사건은요, 뉴스파이터에 직접 제보가 온 사건을 여러분과 함께 고민을 나눠보고자 합니다. 자, 먼저 영상부터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한 애견 호텔 내부인데요. 보세요. 한 여성이 긴 장대로, 막대로 저 강아지를 등 부위를 마구 때리고 쿡쿡 찌르는 모습. 구석지에 있어서 잘 안 보입니다만 찌르는 동작. 그리고 저 손에 든 게요. 어떤 건지는 저 화면은 잘 보이지 않지만 길이가 짤막하면서도 자 비슷하고 보이고요. 그렇게 저렇게 개를 내동댕이 치는 모습. 그리고 앞서 사용했던 그 막대로 다시 등을 내리치는 모습이 고스란히 애견 호텔 내부 CCTV에 포착이 됐고요. 다시 한번 저렇게. 지금 CCTV라서 소리는 안 들리지만 개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릴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개가 상당히 고통스러운 모습까지 CCTV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. 최진봉 교수님, 예. 일단 저곳이 어디고 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 건지 일단 차근차근 시청자분께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. 예, 저기는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한 애견 호텔입니다. 네. 애견 호텔에 그럼 저 개가 왜 가 있었느냐? 네. 이 주인이 네. 여행을 가면서 2박 3일 동안 저 호텔에 맡겨놓은 겁니다. 아하. 애견 호텔에 맡길 때는 무슨 마음이 들까? 호텔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를 잘 돌봐줄 거라는 생각을 하고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네. 요즘 반려견은 자기 식구입니다. 네. 자기 식구를 호텔에 잘 맡겨주고 돈도 많이 지불하고 네. 그러면 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녀왔는데 네. 문제는 네. 다녀와서 이 아이가 갑자기 행동이 바뀌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아하. 평상시에는 주인이 오면 막 반가워하고 막 몸을 부비고 이런 행동을 많이 했었는데 돌아와서 아이를 데리고 집에 갔는데 아이가 자꾸 사람을 피하고 어허. 갑자기 기운이 없는 모습을 보이더라는 겁니다. 네. 그래서 애가 아픈 게 아닌가 하고 이 아이를 데리고 이제 병원에 간 거예요. 근데 병원에서 진찰을 받아보고 나서 좀 이상하다 생각해서 동물병원에서 아이의 털을 깎아봤어요. 아하. 그랬더니 그 털 안쪽에 피멍이 들은 온몸에 피멍이 아이고, 지금 지금 이 모습이네요. 예, 이 모습이에요. 어허. 그래서 알게 된 겁니다. 이 아우, 동물병원에서 세상에. 털을 깎고 나서 온몸에 피멍을 발견하고 애견 호텔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했더니 바로 저런 장면이 발견이 된 겁니다. 네. 3일간 여행을 가면서 같이 데리고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애견 호텔을 믿고 맡겼던 이 반려견주. 하지만 사흘 뒤에 온몸에 피멍이 들어서 돌아온 강아지를 봤을 때 얼마나 복장이 터졌을까요? 그런데 과연 애견 호텔은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?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어떻게 바비가 그럴 일이 있었어요? 맞을 만한 일이 있었나요? 한 번 여기 물어갖고 걔 때리긴 했었어요. 근데 그게 세게 때린 건 아니었는데 뭘로 때리셨어요? 자로요?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바로 갔는데 봤었을 때 되게 당황하시더라고요. 사진을 제가 막 이렇게 손 떨면서 막 이 사진 애가 이렇게 돼 있다. 네. 혹시 이렇게 때리신 거 맞냐 그랬더니 되게 놀라시면서 아니라고 얘기하시더니 나중에는 이제 뭐 진짜 안 때리셨냐고 네. 여쭤봤더니 스테인리스 자로 한두 대 때린 건 맞다고 그 CCTV 갖고 와서 집에 와서 이제 다 2박 3일 거를 확인을 다 해봤는데 2박 3일 내내 맞았더라고요. 그래서 맞은 이유가 뭘까 하고 계속 네. 봤는데 취했다고 때리고 응가했다고 때리고 눈앞에만 가도 걷어차고 이제 보니까는 그 때린 도구가 있었어요.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이게 무슨 도구냐 그랬더니 마대자루라고 얘기하더라고요. 그 마대자루고 그다음에 그 용접장갑을 끼고 애를 막 때리는데 잡아가지고 저쪽에다가 던지고 마대자루라고 해서 일단 우리가 보통 대걸레의 어떤 긴 자루를 얘기하는 거예요. 그 걸레 부분 빼고 아마 긴 막대 부분을 이제 아마 저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용접장갑 혹시 보신 분들 있으신지 모르겠지만요. 두께가 상당해서요. 이 굽히기도 잘 어려운 두꺼운 장갑입니다. 그 용접장갑을 끼고 저 막대를 들고 저 체구가 정말 조그만 저 강아지를 저렇게 내리치는 장면이 고스란히 CCTV에 포착이 됐는데 세상에 강아지가
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저런 행동을 한 겁니까? 장해찬 평론가님. 당연히 반려견주가 해당 애견 호텔을 찾아가서 도대체 무슨 맞을 짓을 한 거냐 물어봤습니다. 그러자 훈육 차원에서 처음에는 뭐 자로 몇 대만 때렸다고 거짓 해명을 했고요. 나중에는 이 강아지가 너무 많이 물고 짖어서 본인도 겁을 먹었고 다른 강아지들에게도 또 불안감을 야기시켰다. 그런 이유를 대고 있는데 그런데 2박 3일 동안 CCTV를 다 보니 견주의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. 뭔가 이 본인의 강아지가 물거나 짖기 전부터 이유 없이 때리기 시작했고 맞은 다음에 이 강아지가 물었다는 거죠. 그 다음에는 겁을 먹고 겁에 질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녹취 나온 것처럼 뭐 이런 막대기, 마대자루, 용접 장갑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이 강아지를 때렸다는 주장,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이 영상만 봐도 이게 훈육을 위한 어떤 정상적인 체벌이나 이런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요. 애견 호텔에 맡겼으면 이 좀 금이야 오기야 잘 다뤄달라고 비싼 비용을 내고 맡기는 그러겠죠. 거잖아요. 그런데 저런 식의 어떤 감정적으로 보이는 이런 폭행이 있었다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. 자, 여기까지만 보면 피해자분의 얘기만 들으면 안 되겠다고 시청자분들 생각하시겠죠? 그래서 뉴스파이터가 해당 애견 호텔 업주 저 영상 속에 나왔던 분입니다. 그분 얘기도 한번 들어봤습니다.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거는 제가 해명할 일이 없고요. 일단은 다 영상이 있으니까. 네, 그 전에 제가 물렸다는 얘기는 하셨나요? 그것도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그 물리기 전부터 맞더라. 아닌데요. 그렇진 않았고요. 네, 저도 나름 사람이다 보니 그 아이가 무섭잖아요. 이게 세게 물린 건 처음이거든요. 걔가 탈출할 것 같고 저도 약간 편견으로 그 아이를 바라본 것 같긴 해요. 그러면서 물 갈아주고 할 때 일단 들어가기 전에 제가 좀 위협도 하고 네, 제가 좀 그러긴 했습니다. 많이 반성합니다. 떼기 같은 거 가지고 와서 막 혼내기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. 네, 눈에 보이는 게 그거밖에 없었어서 저도 그때 제가 진짜 확 돌았나 봐요. 가만히 있는데 와가지고도 막 조금 때리려고 하고 그러시던데 그거는 왜? 제가 그랬나요? 정말 죄송합니다. 일단 여기까지 손정희 변호사님 앞서 피해 견주분 그리고 지금 애견 호텔 업주분의 얘기를 저희가 일단은 차례차례 들려드렸는데 혹시 얘기에 이 서로 다른 대목이 좀 포착이 되십니까? 어떻습니까? CCTV가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나. 왜냐하면 피해자가 동물인 경우에는 진술이 불가능하잖아요. 아하. 그나마 다행인 사건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 이제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처음부터 이 때리는 행동, 학대를 했는지 여부입니다. 지금 피해자 측에서는 처음부터 때렸다. 그러니까 어떤 문제도 없고 어떤 행동 교정할 사항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와서 때렸고 그다음에 이제 물리니까 더 강한 수준으로 학대가 시작이 됐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인데 네. 애견 호텔을 운영하는 이 영업 운영자는 처음부터는 학대가 없었고 본인도 이제 물리다 보니까 화를 주체할 수 없어서 자기도 무서워서 이렇게 때렸다는 것이고 네. 밥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, 사료나 물도 먹이지 않고 방치를 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다른 데서도 잘 먹지 않았다라고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. 네. 문제는 처음에 이 일이 있고 이런 멍들이 있고 사과를 요구하러 갔을 때 처음에는 극구 부인했다는 거예요. 하지만 CCTV가 2박 3일치가 보관되어 있어서 다행히 이것을 모두 피해 견주가 살펴보고 나서야 문제를 제기했더니 그제야 이제 이 견주에게 사죄드려도 될까요? 라는 문자를 보냈다라는 것은 처음부터 좀 진정 어린 사과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네. 애견 호텔 자체는 강아지들이 와서 좀 처음 낯선 곳이니까 저렇게 짖을 수도 있고요. 간혹 저렇게 행동 교정이 필요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. 그걸 감수하면서 안정적으로 교육하고 배려를 하려고 호텔업을 하는 것인데 아무래도 이런 호텔업에 적합한 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자성하는 기회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. 앞서 이 일이 이제 불거지고 나니까 애견 호텔 업주분, 앞서 영상 속에 나왔던 분입니다. 그 분이 피해 견주분에게 보냈던 문자 메시지 내용 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. 보여주세요. 제가 찾아뵙고 사죄 드려도 될까요? 원하시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. 모든 피해 보상과
한 달 동안 영업을 안 하고 자숙의 시간도 갖겠습니다. 정말 죄송합니다. 일단 저 문자를 토대로 봤을 때는 안진용 기자님, 일단 자신의 행동이 저 강아지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줬다. 그리고 저 영상에 있는 것처럼 고스란히 찍힌 것처럼 폭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시인을 하는 대목인가요? 어떻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그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이제 견주도 그렇고 사조의 뜻을 통해서 마음의 상처를 달래준다고 하지만은요, 여전히 그 상처, 앙금은 남아있을 수밖에 없거든요. 네. 지금 이 애견 같은 경우는요, 피명은 많이 나아진 상태지만은요, 원래는 활달했던 이 반려견이 트라우마로 많이 위축된 상태라고 하고,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인식이 잡히긴 했는데 더 이상 애완견이 아니라 반려견입니다. 그 얘기는요, 사람들의 가족이란 얘기예요. 가족이 저렇게 학대받았다는 걸 알았을 때 이 견주들도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. 네. 몸에 난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 수 있지만요. 이 강아지 그리고 피해 견주분 마음의 상처는 아물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. 현재 저 반려견의 상태는 어떤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. 저희 딸이 일단은 음. 저희 딸이 지금 10살인데 네. 저희 딸도 지금 너무 충격을 받았고 네. 예, 같이 저희 딸이랑 같이 6년 동안 같이 큰 아이예요. 아기 때부터 같이 동생처럼 키운 아기인데 사람한테 일단은 안 와요. 사람한테. 사람한테도 안 하고 네. 그리고 뭐 조금이라도 이제 뭐 외부에서나 뭐 큰 소리 뭐 콱 나고 그러면은 이제 어디로 이렇게 숨고 그런 거는 없었는데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리고 이제 멍 같은 거는 좀 많이 네. 빠지고 잘못했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. 암만 제가 물렸어도 네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는데 진짜 너무너무 미안하죠. 그 강아지가 사람이라는 저 좀 때려줬으면 좋겠어요. 그러지 말라고. 울먹이는 애견 호텔 업주분 얘기까지 제가 들려드렸습니다만은 이인철 변호사님 만시지탄님 떼내준 후예요 지금. 아니 근데 저 영상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는데 왜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죄 없는 강아지를 학대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. 애견 호텔 간판을 내리세요. 바꿔야 됩니다. 애견은 개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징견입니다. 개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있고요. 호텔이 아니라 감옥이거든요. 이 동물 학대가 위험한 게 뭐냐면 뭐 이 경우는 꼭 아닌데만 일부 케이스에서 동물 학대가 사람 학대, 사람 폭행, 사람에 대한 범죄로 발전하는 경우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. 그만큼 위험한 범죄가 될 수가 있고요. 이 사람은 지금 애완견 때문에 본인의 수입이 없는 거 아닙니까? 직업의식이 없는 겁니다. 직업의식이 없고요. 이 견주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습니까? 이 경주에게 손해배상 책임도 민사적인 책임, 형사적인 책임까지 같이 물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. 일단 이 일이 이제 터지고 났고 그리고 이 피해 견주분은요 지난주 금요일 날 이미 피해 견주 조사를 먼저 받았습니다. 금요일 날. 그래서 아직 이 애견 호텔 업주는 조사를 마치지 않은 상태인데 일단 조사를 통해서 어떤 지금 쟁점이 서로 이 진술이 다른 부분은 명명백백하게 밝혀낼 수 있을까요? 손정혜 변호사님. 구체적인 사실 관계는 사실은 지금 손정혜 변호사님 저 영상 때문에 목이 메이시는 거예요. 너무 저 강아지 앞서 보세요. 영상 속에서 이 소리가 안 들렸지만 저 몽둥이 비슷한 거 막대에 맞으니까 정말 그 개가 울부짖는 소리 있잖아요. 깨갱깨갱 아마 했을 거예요. 그 모습을 계속 보시니까 지금 아마 지금 울컥하신 것 같아요. 영상에서 네네. 안타까운 게 뭐냐면 네. 이 강아지가 그걸 안 맞으려고 막 구석으로 피하거든요. 맞아요. 근데 그걸 따라가면서까지 계속해서 이 막대기로 찌르고 하는 게 너무나 가슴이 아프더라고요. 그러니까요. 저희가 앞서 네네. 사건을 봤지만 어린아이나 이렇게 동물들이 피해를 받으면 뭐가 문제냐면 내가 피해 당했지만 그걸 진술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. 그게 정말 안타까워서 이 사건도 사실은 조사가 이루어지겠지만 결국 CCTV에 나온 장면 그리고 몸에 든 멍자국 그걸 기초로 이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고 더군다나 동물보호법이 그렇게 강한 법정형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벌금형으로 그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. 네. 그 견주들 내 가족 같은 동물이기 때문에 여러 군데 이제 여행 가시거나 이렇게 맡길 때는 리뷰도 많이 보시고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CCTV도 혹여나 싶은 마음들이 있으실 텐데 확인해 보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.
이분들 앞서 피해 견주분도 말씀하셨지만요. 지금 이 자녀 따님이 있어요. 그 따님이 지금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거. 6년간 같이 정말 동생처럼 키워온 강아지가 저런 하루아침에 저렇게 피해를 당하고 나니까 지금 정신적 스트레스도 만만치가 않다고 합니다. 이 아이도 우리가 이 트라우마를 고치는데 우리가 또 가족분들이 또 세심한 배려를 또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 뉴스파이터가 바짝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